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가 AI 열풍에 빠져 있는데요. 챗GPT가 나오면서 한국은 AI에서 어디쯤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사실 한국의 최고 기술대학회 IST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수준의 AI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뇌질환을 미리 찾는 AI, 로봇이 투명한 물체도 인식하는 기술, AI 전력 문제까지 파헤친 연구들 말이에요. 오늘은 KIST의 4가지 획기적인 AI 기술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정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지 판단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한국 AI의 강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회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KIST가 최근 발표한 첫 번째 기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미세 조정 과정에서 안전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푼 거거든요. 챗GPT를 자기 회사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키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미세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새 능력은 생기는데 AI의 안전 규칙이 약해져요. KI, RST 팀은 이를 버퍼 리인포스라는 기법으로 해결했어요. 쉽게 말해 AI가 새 것을 배우면서도 기존 안전성을 동시에 지키는 기술이에요. 기업이나 병원에서 AI를 도입할 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이를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챗GPT 같은 기본 AI는 수십억 개의 문장, 기사, 책으로 훈련돼요. 일반 지식은 풍부하지만 특정 분야 전문성은 떨어져요. 의료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키면 진단 정확도가 올라가죠. 근데 새로운 데이터에 집중하다 보면 AI의 윤리, 규칙이 약해져요. 마치 영어만 계속 쓰다 보면 한국말이 어색해지는 것처럼요. 이걸 탈옥이라 하는데 AI가 위험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버리인포스는 바로 이 문제를 푼 기술이에요. 두 번째 기술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AI SE와 성공한데 고려대 의료진이 개발한 뇌혈관 질환 진단 AI인데요. 퍼센트라니 정말 놀랍죠? 핵심은 고령자들의 일상 활동으로 질병 위험을 미리 찾는 거예요. 1224명의 노인이 남진일만 3362개의 생활 데이터를 분석했대요. 활동량, 수면, 습도, 일주일 리듬 다 말이죠. 결과는 뇌혈관 질환 진단 직전 4주간의 생활에 특이점이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도 계속 움직이고 저녁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실내 습도가 낮은 것도 영향이 있었어요. AI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신호를 포착해 진단 임박 상태를 정확히 판단했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KIST의 3가지 기술을 봤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로봇이 세상을 더 정확히 보게 해주는 기술들이에요. CLINT는 투명한 물체 유리창이나 물잔을 로봇이 정확히 인식하게 해주죠. 사람은 유리창의 반사와 뒤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지만 AI는 어려워해요. 이제 로봇이 투명한 환경에서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레디어지아스는 빛이 물체에 다 반사되는 과정을 AI가 이해하도록 한 거예요. 같은 책상도 햇빛 아래와 실내 조명에서 다르게 보이죠. 이제 물체 재질과 환경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됐어요. 이 4가지가 모두 최근 개발된 기술이라니 한국 AI의 저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KISD 기술들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로봇이 도구인식
이를 피지컬 AI라 하는데 정말 혁신적이죠. 자동 운전 자동차가 이 기술을 쓰며 유리창과 보행자를 구분하고 비 오는 날씨에도 차선을 인식하고 초디 상황을 예측해 미리 불을 밟을 수 있어요.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KIST 팀은 세계 최고 AI 하크 아시아와 CDPR의 논문 사편을 발표했는데 구두 발표는 1%만 선정된대요. 수천 편 중 최상위 100개 안에 든다는 뜻이죠. 한국 AI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KR, ISD가 또 다른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AI 에이전트의 숨겨진 비용 문제거든요. 최근 측정 결과 AI 에이전트는 단순 챗봇과 비교해서 질문당 최대 136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대요. 에이전트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검색, 계산, 코드 실행 등을 해야 해서 AI 모델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호출하거든요. 외부 도구 작업 중의 GPU는 최대 5%를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답변 시간도 최대 153배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AI 경쟁력은 성능을 넘어 효율성으로 결정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이에요. 한국은 정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 있나? 라는 거죠. 한편으로 IST 같은 대학이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국제 최상위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오픈 AI나 딥마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으로 챗GPT,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있어요. 한국은 기초 연구 수준, 글로벌은 이미 실효화 단계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완전히 뒤처져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봇, 안전성 같은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글로벌은 일반 AI, 한국은 분야 맞춤형 AI를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방향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한국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기초 연구를 강화하되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야 해요. 아예 이 기술을 국제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이죠. 둘째, 우리가 이미 단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해요. 헬스케어, 로봇 기술이죠. 셋째, 전력 효율화가 중요해요. AI 에이전트가 136배의 에너지를 쓴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를 먼저 해결하는 국가가 미래 AI 시장의 주인이 될 거예요. 넷째, 스타트업 육성과 정보 펀딩을 더 늘려야 해요. 한국 AI 인재가 자본 부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정말 아쉬우니까요. 한교와 강남 스타트업이 자금 부족으로 해외에 인수되는 일을 끊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이 뭘 잘하는가 라는 거죠. 미국은 대규모 자본으로 일반 AI를, 중국은 거대한 데이터로 AI를 훈련해요. 근데 한국? 우리는 정확성과 안전성이 뛰어나요. 퍼센트로 진단하고 미세 조정에서도 안전성을 지키고 로봇이 세상을 더 정확히 보게 하는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은 오히려 금융,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력 효율화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분야예요. 반도체 기술로 세계 정상인 한국이 효율화 기술을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한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바로 한국 AI 기회가 일어날 순간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한국은 절대 AI 경쟁에서 뒤쳐져 있지 않아요. ISD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뇌질환 주기 진단, 투명 물체 인식, 미세 조정, 안전성, 에이전트 효율화 모두 미래 AI의 핵심이에요.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AI를 만든다가 아니라 정확하고 안전한 AI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의료, 금융,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정말 중요할 거예요. 지금부터 AI 경쟁은 단순 성능에서 효율성 경쟁으로 넘어가요.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정확히 작동하는가가 관건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 AI 어느 분야가 가장 유망할까? 라는 의견도 나눠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술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에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그때 만나요.